너무 좋아요. 계속 만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정말 오일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가 안 갈 수 있을까요? 아토피도 잡고 여드름도 잡고 악건성, 민감성 잡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오일이 있고 진짜 너무 좋은 오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오일들을 나한테 맞게끔 제대로 발라야지만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일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 테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오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광물성 오일, 합성 오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식물성 오일은 호호바, 아보카도처럼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죠. 독이 없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영양분은 풍부하지만 이게 또 그래서 피부의 흡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좀 산패되기도 쉽고요. 그래서 좀 팩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동물성 오일은 밍크 오일, 마유, 오소리 오일 등등 이런 오일이 있는데 사람의 피지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흡수율이 좋고요. 생리활성이 되게 우수해서 피부 속에서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광물성 오일은 석유나 광물에서 이렇게 추출한 오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바세린, 이런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 있죠.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석유에서 추출을 해도 우리가 피부에 바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성 피부나 트러블성 피부는 좀 모공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합성 오일은 말 그대로 오일을 합성해내는 거예요. 무색무취, 끈적임이 덜하기 때문에 헤어 제품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일들을 고를 때 어떤 팁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오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식물을 세척하고 바로 처음 짜낸 그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샐러드용으로 그냥 먹어도 설사 같은 게 없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아주 최상의 품질의 오일이고요. 발라도 좋을 정도로 최고의 오일, 좀 비싸죠. 다음 등급이 버진, 2번째로 짜낸 오일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퓨어. 이거는 조금 등급이 낮다고 보면 되는데 가격이 좀 싸지만 여러 번 정제하고 남은 열매로 짠 오일이라서 좀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용으로 쓸 때도 구이나 튀김이나 무침용으로만 쓰이는 게 좋지 이렇게 샐러드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비정제 오일과 정제 오일이 있어요. 비정제 오일은 말 그대로 정제하지 않은 순수한 오일을 말해요. 열매를 말려서 그냥 짠 그 순수 성분이에요. 그 특유의 향도 있지만 영양 성분이 100%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비정제 오일은 또 흡수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제 오일을 만든 건데요. 이거는 그 오일을 좀 더 잘게 쪼개서 흡수도 잘 되고 그런 특유의 향도 좀 없애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든 오일이라고 해요. 대신에 다른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 그 성분 함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미네랄 오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짜낸 오일을 미네랄 오일이라고 합니다. 바세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천연 바세린을 만들어 쓰실 수도 있고 또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 천연 바세린의 주 성분이 바로 이 비즈왁스라고 하는데요. 벌집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멀티밤 혹은 푸딩밤 이렇게 밤 제품도 요새는 많이 나오는데 바세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밤 제형도 참 좋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과 함께 써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초를 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로 보습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오일부터 한번 볼게요. 호호바 오일 추천해드려요. 호호바 오일은 독성이 없고 이런 식물성 오일 중에서는 이 사람의 피부 구조와 가장 유사해서 흡수력이 좋대요.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베이직하게 쓰일 수 있는 오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수분 크림과 딱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아주 피부 장벽도 세워주고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잡티 제거 기능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호바 오일은 자주자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E 성분이 많은 아보카도 되게 좋잖아요. 이런 아보카도 오일도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저도 제품에도 섞어 쓰고
이렇게 어떤 날은 그냥 너무 귀찮은 날은 제품 안 바르고 이것만 바를 때도 있어요. 독이 없고 역시나 무난하고 트러블 없는 오일이고요. 말씀드렸죠? 이것보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더 좋아서 이전에는 그걸 썼는데 확실히 좀 달라요. 향도 진진하고 색도 더 진하고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기왕이면은 엑스트라 버진도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강유는 이렇게 조금 덜어놓고 쓰는데 보세요. 점도가 되게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오일치고 되게 좀 착 스며들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바세린이라든지 지성 피부라든지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은 미강유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짜잔! 이게 뭘까요? 짜잔! 이거는 살구시 오일이에요. 이게 지성 피부에도 좋고 맡아보세요. 어머, 이렇게 맞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맡아보세요. 너무 살구 냄새가 나요. 너무 좋아요. 막. 네. 저 살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살구 그 느낌이 딱 나면서 조금 많이 촉촉해요. 튼살에도 되게 좋다고 해요. 튼살에도 좋고 이렇게 좀 잡티 없애는 데에도 되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형은 사실 이 미강유가 더 라이트해요. 근데 얘도 지성 피부가 써도 뭐 좋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또 코코넛 오일이 있는데요. 이런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진짜 성분이 좋아요. 코코넛 오일도 먹어도 되고 너무 좋지만 보세요. 네, 이렇게 20도 이하가 되면은 굳어버려요. 네, 굳어서 참 얘는 여름 빼고는 쓰기가 조금 불편한 아이예요. 항노화, 탄력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또 오일이 있어요. 네. 생 참기름. 역시나 제가 팩을 올렸잖아요. 생 들기름도 오메가3, 리놀산 성분이 굉장히 피부를 탄탄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게 올리브 오일. 네, 올리브 오일도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잖아요. 노화 방지에 으뜸이잖아요. 지금 이런 항노화 팩은 탄력에도 좋고 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오일들이에요.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도 대표적인 항노화, 탄력, 이렇게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오일이고요. 그 외에도 해바라기씨 오일, 동백 오일, 검은깨 오일, 아몬드 오일, 아르간 오일 등등이 이렇게 탄력과 노화에 좋은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성 오일이에요. 주로 트러블에 좋은 오일인데요. 항박테리얼, 항염 작용이 있는 오일들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렇게 티트리 오일, 그리고 당근씨 오일, 또 모링가 오일이 또 있어요. 근데 트러블이 조금 초창기에 올라왔을 때 면봉으로 톡톡톡 찍어 바르면은 굉장히 싹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 있잖아요. 네, 여드름 피부나 좁쌀 여드름이 올라올 때 이렇게 공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습 위주의 스킨을 티트리 오일을 여기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너무 많이 넣어도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한두 방울 정도, 많으면 세 방울, 그거는 조금 이렇게 알아서 조절을 하시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호호바 오일 있잖아요. 저는 딸한테는 호호바 오일 넣어줬어요. 한두 방울 정도. 네, 이렇게 넣고 짠, 이렇게 딱 뚜껑을 닫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탁탁탁 흡수시켜 주면은 여드름 피부가 요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여드름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요새는 못 해주고 있는데 해주면 확실히 여드름이 꾸덕꾸덕하고 덜 났어요. 트러블이 났을 때는 그 부위만 하셔야지 이 오일을 막 전체적으로 내가 다 바를 거야. 얼굴이 되게 화끈화끈하고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좁쌀 여드름이나 이렇게 피부에 뭐가 난다 할 때는 활용하시면 좋더라고요. 요 로즈잎 오일은 이렇게 색은 이렇게 좀 진한 색이고요. 네, 이렇게 조금 오일리해요. 근데 이런 거는 흉터, 그래서 재생 기능과 흉터에 되게 좋다고 해서 저는 로즈잎 오일을 이렇게 이런 데다가 조금씩 발라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캐스터 오일, 피마자유 들어보셨나요? 무슨 왁스 같은 엄청 잘 이렇게 미끄러 내리지도 않아요. 잘. 이게 속눈썹에 영향을 주고 속눈썹을 좀 풍성하고
빨리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속눈썹뿐이 아니겠죠. 이런 모발 있잖아요. 이런 모발에도 좀 바르기는 조금 그런데 모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영양분을 좀 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바를 때 이 손에 닿으면 손을 씻어도 약간 그 바세린처럼 이게 끈적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런 샘플 용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게 끈적여요.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딱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머리 이렇게 왜 이런 잔머리 있죠? 잔머리에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오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유나 밍크 오일 같은 것들은 피부 재생을 되게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흡수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쓰기 전에 먼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를 바르면 피부 재생이 촉진되니까 피부가 되게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좀 피부 아토피가 살짝 있었는데 마요 크림 되게 열심히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달맞이꽃 오일은 가려움, 진정, 건선, 습진, 아토피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용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보습을 주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 데는 전혀 좋지가 않고요. 클렌징 정도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진짜 건조할 때 이렇게 호호바 오일, 비율은 한 호호바 오일을 3, 노화 방지 오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한 1 정도. 저는 요새 트러블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일에 대해서, 오일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니까 블렌딩 하실 수 있습니다. 딱 반 방울, 한 방울도 안 돼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떨어뜨려서 섞어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조금만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화장 윤기가 나고 또 촉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오일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렇게 수분 크림을 한 번 더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보세요. 되게 매끈매끈하게 또 흡수가 잘 돼요. 좀 신개념이죠. 흉터와 재생에 좋은 요 로즈잎 오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눈가, 아이크림 대용으로 이렇게 발라도 좋아요. 팔자, 네, 이렇게만 덧칠할게요. 네, 이렇게 다 발라주셔도 좋긴 좋은데 주로 이런 데 위주로 발라주셔도 좋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서 오일은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 이런 수분 측정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과연 오일로만 기초를 했는데도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와, 44가 나왔습니다.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일, 이제 오일 우리 좀 알잖아요. 어떤 오일이 좋고 이런 거 집에 있는 오일 딱 블렌딩 해가지고 딱 피부 네, 정돈하면은 진짜 네, 피부 좀 많이 이렇게 탄력이 붙을 것 같다. 탄력이 좀 붙고 탱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오일이 피부에 싹 먹어 들어가서 번들거림이 사라지고 고급스러운 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참 오일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윤이 반질반질 나고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만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자꾸 만지면 피부에 도 고르는데 이제 그만 만져야 되겠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